오늘 운동 강좌는 홈트. 각도 자체는 살짝 이렇게 빼셔도 상관없어요. 혹시라도 누가 회원님께서 운동하시는 걸 보고 이런 운동은 누가 가르쳐줬냐고 물어보면 안녕하세요, 양 선수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와서 운동 강좌를 촬영을 할 텐데 오늘 운동 강좌는 홈트. 집에서 하체 운동을 하시는데 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운동을 하시면 하체 운동을 집에서 짧은 시간에 하셔도 강도를 굉장히 높여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커피 한 잔만 타고 강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 추워요. 운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 선수입니다. 다시 인사를 드려야겠죠?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강도를 헬스장에서 하시는 것만큼 그거에 못지않게 올려서 하실 수 있는 홈트레이닝 하체 운동 강좌입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일단은 순서를 적어 놓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고요. 어떤 식으로 순서가 되냐면 런지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스쿼트를 할 거고요. 개구리 스쿼트 이렇게 3개를 묶어서 한 세트를 할 텐데 이 3가지 운동이 하나로 묶인다고 했죠? 이 중간에 런지를 끝나고 5초를 쉽니다. 그리고 스쿼트를 하고 5초를 쉬고요. 개구리 스쿼트까지 하면 한 세트가 완성이 되는데 몇 개를 하시냐면 실패 지점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운동이 진행이 되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런지부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런지 같은 경우는 양쪽 다리를 한 발씩 해주시는 운동인데 어떤 다리를 먼저 하냐면 약한 쪽 다리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밸런스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오른쪽 다리가 힘이 더 좋은데 오른쪽 다리를 예를 들어서 20개를 했어요. 그러면 왼쪽 다리는 정자세로 오른쪽 다리의 횟수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빌딩을 하실 때는 항상 원레그나 원암을 하실 때는 약한 쪽, 횟수가 덜 나오는 쪽을 먼저 해주시고 그쪽에 강한 쪽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왼쪽 다리 먼저 한번 해볼까요? 가슴을 들어주시고요. 뒤꿈치로 체중을 모두 다 실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와서 완전히 쉬는 거 아니고요. 자, 그대로 내려가고 자, 실패 지점까지 합니다. 완전히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올라와서 무릎을 피거나 이렇게 쉬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텐션을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서 완전히 올라오지 않고 이 고관절과 대퇴와 힙 쪽에 텐션을 계속 유지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횟수를 몇 개인지 까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정한 속도로 정확한 자세로 실패 지점, 내가 완벽한 자세를 지키지 못할 때까지 해주시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개수는 못 셌지만 왼쪽 다리를 20개 했다라고 하면 오른쪽 다리를 20개, 22개, 23개 하실 수 있다고 해도 20개만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쉬지 않고 오른쪽 다리 런지를 합니다. 그리고 힘이 남아 있어도 왼쪽 다리 개수에 맞춰주시고 여기서 5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5. 맨몸 스쿼트 갑니다. 몸통을 다리 사이에 편하게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완전히 올라와서 다리를 피게 되면 텐션이 풀리고 쉬게 되기 때문에 텐션이 유지되는 지점까지만 올라오시고 그대로 몸통을 다리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대로 고관절 서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주고 마찬가지로 너무 속도 올리시면 안 됩니다. 맨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도를 올리려면 일정한 속도로, 너무 빠른 속도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패 지점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또 5초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5. 개구리 스쿼트 아시죠? 제 강좌에 있는 개구리 스쿼트. 스쿼트 보폭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절대로
이 팔을 무릎이 밀고 나오면 안 됩니다. 등이 말리고 허리가 말려도 되니까 이 상태에서 발끝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엉덩이만 무릎을 뒤쪽으로 빼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몸통을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엉덩이를 들어주고 무릎이 절대 팔을 밀고 나오면 안 됩니다. 팔로 막아주셔야 돼요. 나오는 즉시 무릎으로 자극이 다 갑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주면서 무릎을 뒤쪽으로 빼주시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대퇴와 힙 쪽에 자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건 역시도 개구리 스쿼트 역시도 실패 지점까지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시범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실패 지점까지 저는 하지는 않았는데 몇 개가 되셨든 간에 속도 너무 올리지 마시고 튕기지 마시고 실패 지점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1세트가 끝났죠? 이렇게 하시고 30초, 저는 30초를 추천드리지만 더 길게 쉬시는 경우에는 1분까지만, 최대 1분까지만 쉬시고 다시 런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런지랑 스쿼트랑 개구리 스쿼트 포인트 잠깐만 잡아드리고 다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시범을 직접 보여드릴 텐데 런지를 왜 맨 처음에 넣었냐면 회원님들 스쿼트를 하실 경우에는 맨몸 스쿼트로 하실 경우에는 강도가 안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양쪽 다리를 한 번에 쓰시는 경우에는 한쪽 다리를 쓰시는 것보다 훨씬 운동 강도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바디빌딩에서는 1 플러스 1이 2가 아닙니다. 1 플러스 1이 10이 되고 20이 되기 때문에 스쿼트를 먼저 하실 경우에는 강도가 많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런지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런지는 스쿼트를 그냥 한쪽 다리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런지를 먼저 해놨고 지쳤기 때문에 스쿼트의 횟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쿼트를 하시고 마지막 개구리 스쿼트 같은 경우는 내가 자세를 잡기 굉장히 간편해요. 스쿼트와는 달리 상체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하체에 집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구리 스쿼트를 맨 끝에 넣었고요. 이 세 운동 다 대퇴 4두, 대퇴 2두, 그리고 10까지 한 번에 다 해주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한 번 더 2세트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몸으로 하실 경우에는 스쿼트를 하시던 이 런지를 하시던 상체를 너무 세우는 거에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등과 허리를 펴두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각도 자체는 종아리에 비해서 살짝 낮아져도 되지만 가슴을 펴서 등과 허리가 말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런지 다시 해볼까요? 5개씩만 해볼게요. 실패 지점까지 해야 되지만 5개가 실패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지 약한 발 먼저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체 없이 바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런지에서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리로 걸고 쉬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운동이 끝나버리죠. 항상 위에서 뒤꿈치로 누르는 이게 최종 피니시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내려갔다가 절대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스쿼트죠. 5초를 쉬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절대 밑에서 튕기는 동작, 이렇게 튕기는 동작 하지 마십시오. 강도가 낮아지고 무릎이 안 좋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밑에서 딱 잡아주고 올라와야 됩니다. 맨몸 스쿼트를 하실 때는 바벨 스쿼트와는 다르게 등과 허리가 펴져만 있으면 됩니다. 각도 자체는 살짝 이렇게 빼셔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내가 신체적인 구조 때문에 상체를 드는 게 어려우신 회원님들께서는 맨몸 스쿼트의 장점이 그겁니다. 원래는 종아리 각도와 상체 각도가 같아야 되지만 내가 다리 대퇴가 길다거나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등과 허리를 일자로 펴놓되 각도 자체는 살짝 이런 식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는 식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등과 허리는 펴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고 스쿼트랑 보폭 똑같이 잡으시고 발끝을 잡습니다. 팔로 무릎이 절대 안 나가게 잡아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몸통을 다리 사이에 집어넣었다가 그대로 엉덩이만 들어주면 됩니다. 둘,
3개. 절대 팔을 밀고 무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5세트를 하시면 되고요.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쉬는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으시면 10분이면 끝이 납니다. 제가 지난 강좌에 어깨에 대해서도 홈트레이닝 강좌를 올렸었는데 그 운동은 한 6에서 7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 하체 운동 루틴도 10분 안에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매일매일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다 제 강좌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겠지만 하체 홈트레이닝 강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쉬는 시간입니다. 이 중간에 쉬는 시간을 너무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딱 5초 정도만. 내가 막 숨이 가쁘고 힘들어도 참고서 진행을 한 세트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셔야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하셔야 유산소 효과까지 같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하체 홈트 우리 회원님들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는 것보다 훨씬 힘들 겁니다. 그리고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꼭 그대로 따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예전 개구리 스쿼트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구리 스쿼트를 하실 때 혹시라도 누가 회원님께서 운동하시는 걸 보고 이런 운동은 누가 가르쳐줬냐고 물어보면 절대 제가 알려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하체 홈트레이닝 강좌였고요. 저는 다음에 가슴이 될 수도 있고 등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